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해서 전 세계 가치주권 애국민중이 펼쳐가는 투쟁을 매일매일 해설해드리고 있는 백모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이제 정치학의 개념 혹은 뭐 정치 철학의 개념으로 짚어보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저께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애국, 그러니까 주권국가, 여기에 대한 사랑이 이제 어떻게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국제를 관통하는 인류 보편성을 띠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또한 예외적인 나라인가, 이 말씀으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먼저 잘구독료 부탁 말씀 여쭙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별 지장 없이 뚜벅뚜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다루는 주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주제인데, 예. 이 어저께 제가 이 다이어그램 하나 띄웠더니 우리 조 교수님이 그 좋은 다이어그램이다. 백모 정말 잘 그렸다라고 또 엄청 띄워줬잖아. 방금 저기도 간단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은 예. 한 300년의 이 세계사 예. 중에서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전쟁과 그 다음에 또 번영과 막 이 순환 관계 속에서 아마 처음으로 첫 페이지가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국제가 이게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집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단순한 간단한 게 아니고 위대한 중요한 관측입니다. 위대한 관찰이다. 예, 이제 막 날개 올라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 올라갑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가방끈도 짧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하에서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떠드는 놈인데, 이 니체가 위대한 정오라는 말을 해요. Great Noon. 예. 그걸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천체에서 달과 지구와 태양과 뭐가 이렇게 한 줄로 쫙 서는 것처럼 한 축으로 개인과 사회와 국가 사이, 국제, 개인, 사회, 국가, 국제가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제 한자성어로 말하면 일이관지, 그렇죠. 하나로 꿰뚫어서 딱 이게 축이 서는 축의 완성에 접어든 거 아니냐. 맞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그 이야기죠. 이제 그게 의아해할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국제를 많이 국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확장을 했던 공산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만 가지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선언문, 가치에 대한 어떤 줏대를 세웠는데, 이게 이 스며들어서 사회로 혹은 국가로, 국가에서 그게 많이 끊쳐서 우리가 한 100년 동안에 엄청난, 말하자면은 국가주의적 변종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국제까지 지금은 이제 연결돼서 개인과 사회, 국가를 거쳐서 국제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지평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진입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다라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 문명의 어떤 여러 가지 이 구성이 개인으로부터 사회, 국가를 거쳐서 국제로 가는 동안에 엄청난 말하자면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었는데, 최근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소용돌이는 사실은 개인이 사회, 국가를 거쳐서 국제까지 이리관지하는 어떤 중요한 이 정치 기반 혹은 문명사적인 전환에 진입했다고 보는 그런 아주 위대한 발견입니다.
예. 예, 예. 그 어저께 그 다이어그램을 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 다시 환기를 시켜드리려고 그렇죠. 제가 한 예. 1, 2분에 걸쳐서 설명을 하면 저 오른쪽 예, 예. 저게 이제 미국의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이 민중들이 이제 조직화되고 이 마가 흐름과 트럼프와 공화당의 연결 예, 예. MTR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MTR 동맹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데 예. 이 미국의 이제 마가가 그냥 미국 문제가 아니라 야, 미국이 뭐가 위대한데 뭘 더 위대하게 만들자는 거야. 그러면은 까면은 이제 그게 마가가 뒤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마지막 그 주춧돌이 미국 예외주의,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런 미국 예외주의를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고 그렇죠. 이러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이 미국의 예외적 사명인 나라다. 그런 예외적 국가다. 이게 미국 예외주의거든요. 그렇죠.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러한 미국적 정신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그 헌법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또 입헌 정신이라고도 말해요. 그렇죠. 컨스티튜셔널리즘.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미국 예. 예외주의나 아메리칸 컨스티튜셔널리즘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가만히 다른 나라 이제 백모 같은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그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는 너희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 너 오히려 그거는 인류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쫙 모아놨던 그 문화와 정신의 전통이 너희한테 가서 꼽힌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럼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우리도 섬길게.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게 보스예요. 그렇죠. 예. 그 가치 주권, 가치지향 주권 국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국이 가치를 위한 애국이 되는 거죠.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위한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보스가 되면 각국 보스가 네트워킹이 돼 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 가치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보면 뭐 개인 자유, 진실 존중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개인하고도 관계되는 얘기고 예, 예. 똑같은 가치관이 사회에도 적용되는 거고 그렇죠. 그 가치를 국가가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도 그렇죠. 적용되는 거고 그런 가치를 섬기는 국가들끼리 잘 지내고 호혜적으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적대적인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는 좀 왕따시키고 매로 때리고 당근 줘가지고 순치시키자. 예, 예. 이렇게 되니까 그 가치관이 국제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죠. 예.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세계관이 개인의 차원, 사회의 차원, 국가의 차원, 국제의 차원이 되는 거고 예, 예. 이리관지하는 거고 애국이 인류 보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애국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거 애국과 인류 보편성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가 어저께 저희가 나눈 대화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저기 사실은 네. 그 정치학이든 뭐 철학이든 사회학이든 이 몇백 년 동안에 각기 좀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이 사실은 그 분리점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어떤 데는 뭐가 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결국은 이 개인의 독립, 이 대인의 이 자연권적 그 권리성 여기로부터 국제까지가 말하자면 이제는 이 말하자면은 뭐 이 민주시민이라든지 시민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중간에 그 국제 체제라든지 혹은 국가의 뭐 성격이라든지 사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해서 했는데 이제는 아마 개인의 이 완전한 가치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문명을 계속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현상이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와 국가, 예. 국제가 하나의 가치관과 세계관 세트로 세트로 연결되는 그게 뭐 거죠. 상당히 이제 널널한 세트예요. 네. 개인 자유, 진실 존중 뭐 이런 거니까 시장 민주주의 이미 증명된 가치들이니까 그렇죠. 증명된 그냥 가치죠. 획일적이질 않아요. 예.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그게 일관지해야 된다. 예, 하나로 꿰뚫는 축이 형성돼야 된다. 축의 완성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애국주의, 그러니까 국가를 우선하는 애국주의와 인류 보편성을 표방하는 국제주의 사이의 관계거든요. 네, 그게 상당히 역설적으로 그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우리가 좀 뭐 특히 이제 1945년 이전에 이 인류 보편성 혹은 국제주의를 내세우면서
했던 게 소위 좌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예, 전유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또 우파는 세계 보편성을 주장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45년 이전의 우파는 그냥 무조건 부국 강병 혹은 닥치고 부국 강병적인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가주의 혹은 뭐 국제주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분법적으로 서로 그걸로 체제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이 여러 가지 허구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파의 국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엄청나게 그 역사적인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했고 그래서 이걸 좀 쭉 한번 최소한 저 45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지금 현재까지를 한번 조금 논리적으로 예. 저기 따져봐야 될 문제죠. 그 일단 그러니까 진실성이 있냐 없냐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떠나서 국제주의 인터내셔널리즘 예. 국제주의 그 인류 보편성은 결국 인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거의 1945년 이전에는 좌파의 전유물이에요. 전유물이었습니다. 예. 그거 떠들면 그러면 우파는 뭘 떠드냐? 애국 떠들어. 그렇죠. 애국심. 뭘 위한 1945년 이전에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닥치고 부국강병이야.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강병을 구도였었어요. 위해서. 1945년 이전이. 예. 그러면 이제 1945년 이전 우파 패러다임에서는 만약에 일제가 태평양 전쟁 혹은 중일 전쟁만 안 일으켰다면 일본이야말로 가장 성공적 케이스야. 그렇죠. 예. 우파 패러다임에선. 그렇죠. 그 전쟁을 일으켜서 문제지 전쟁만 안 일으켰으면 일제야말로 우파 패러다임에선 가장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후발 국가로서 그러니까 가장 쟤들이 성공했죠. 예. 우리나라 좌파 애들이 우파는 친일파다라고 몰아붙이잖아. 그렇죠. 예. 이게 세계관에서 보면 1945년 세계관에서 전 세계적 세계관에서 보면 우파 패러다임을 가지면 일제가 가장 성공적 케이스예요. 그렇죠. 이게 전쟁만 안 일으켰다면. 그렇죠. 예. 단지 예외가 하나 있다고 여기서. 한국만 예외야. 한국 예외죠. 그게 똑똑하게 우리가 저기 몇 년 전부터 19년 3월 1일 참 김이독립 선언서 그 전에 독립협회 독립정신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책 독립정신. 네, 책 우남 독립정신. 이승만의 책 독립정신. 그게 이제 1904년이죠. 예. 그건 정말 역사상 거의 보기 드문 예외였습니다. 예. 그 없어요. 뭐냐면은 독립을 주장하는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첫 문장이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마지막에 인류 공영 문명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재산 문제 나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게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저기 출발점이 되죠. 즉 단순히 부국강병 하는 게 없고. 근데 내가 전공을 했던 저 중국 근대사상사 오사운동 같은 경우에 문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 데모만 있고 말하자면 항일 선언서가 없고 반제 그러니까 이제 이 선언서 같은 것들은 이 말하자면은 오사 정신을 체현하는 그 종합적으로 체현하는 선언서 같은 건 없어요. 예. 없고 그냥 뭐 북경대학 팀들 뭐 어디 팀들이 하면서 반제만 주장하지. 반제국주의만 주장하지. 뭐 반제 반일 그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945년 이전에 국제주의 인류 보편성 떠드는 건 거의 좌파 전유물이다. 그렇죠. 네. 우파는 부국강병 뭐 이런 것만 떠들었다. 1945년 이전에는 주로 그렇죠. 그렇다. 네. 그게 현실이다. 그러면 야, 너 백문어 빨갱이 하더니 말이야. 그 역시 그 근성이 많이 드러나는 거야. 제가 그럼 우리가 이 1945년 이전에 우파의 민낯을 우리가 통렬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 중반에 시작됐다라고 그러는데 중후반부터 시작되죠. 시작되자마자 살벌한 일 두 개 빠방 벌어지거든요. 그게 7년 전쟁. 그게 영국 프랑스의 이제 산업혁명이 제일 선도하는 절대제를 만든 국가고 7년 전쟁을 하고 여기서 10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100만 명이 사망해요. 유럽 열강사의 각축전인데. 각축전. 예. 그래서 이걸 윈스턴 처칠은 이 7년 전쟁을 두고 이것이야말로 세계 제1차 대전이다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우리 식민지 강점 시기에 많이 했는데 폴란드 망국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폴란드 분할 합병이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분할 합병이 됩니다. 야, 근데 이제 그때 폴란드가 지금 폴란드가 아니라요. 아닙니다. 예. 정확한 이름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입니다. 그렇죠. 폴란드 리투아니아 카몬웰스인데 이게 지금 이 뻘겋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예. 그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 다음에 발틱 3국 발티 3국가 있어요. 예. 무지하게 큰 나라예요. 엄청 크죠. 지금 동유럽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지역에 그게 폴란드, 리투아니아, 카몬웰스인데 그 좀 내부 정치가 혼란한 틈을 타서 뭐 전쟁도 제대로 안 하고 러시아하고 프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나라를 훼쳐서 갈라먹어요. 네, 3분할을 하죠. 그럼 나중에 폴란드 언제 독립하냐? 저게 18세기 말에 당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가 독립하니까 그렇죠. 네. 약 한 150년 동안 폴란드의 독립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발틱에서 유럽 대륙에서 가장 사실은 뭐 프랑스가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평원과 산록과 산맥과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지중해 바로 바다로 나갈 수가 있는 저 흑해 이쪽 두 가지 큰 뭐 바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 중앙 유럽의 평원과 숲을 다 가진 그 거대한 영역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그냥 강국들끼리 자기들끼리 눈빛 주고받아가지고 그냥 갈라먹은 거예요. 역사학적으로는 뭐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네. 간 거는 절대제를 통해서 이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걸 선도를 했고 거꾸로 폴란드는 사실은 귀족왕제 이래가지고 재판농노제 이래가지고 이제 네. 서유럽이 이제 서인도 제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해양 무역을 하면서 만들어진 상업자본주의 그다음에 산업자본주의로 갈 때 이 산업자본주의 재료가 초기에는 뭐냐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빼내고 하고 하는 농노제가 다시 재판이 되면서 사실은 자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부는 취약해졌지. 취약해졌죠. 그런데 내부가 취약해졌다고 해서 옆에 나라들이 저게 이른바 유럽 문명국인데 그렇죠. 자기들끼리 딱 파티장에서 야 여기서 이렇게 나눠 먹어 해서 그냥 가서 나눠 먹어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저 왼쪽 그림이요. 예. 저 왼쪽 그림은 저건 이제 아까 그 7년 전쟁의 그 참 참혹한 그렇죠. 100만 명 죽어나가는 그 전쟁 저기 거고요. 터키가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에드먼드 버크가 이제 굴욕을 당하는데 이게 이제 에드먼드 버크가 18세기 말에 그 미국의 획기적 자치권조라라고 주장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세네탈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세금을 얻으려 그러는데 그때 미국 없죠. 네. 미국 이제 독립전쟁 터지기 직전이에요. 에드먼드 저 버크 주장이. 북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면 세금이 있는 곳에는 국회의원 대표권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근데 북미 지역은 지금 엄청나게 인구가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영 제국 국회의원 대표권을 주면 런던의 국회에 북미 출신 의원들이 주름 잡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결국 북미에 우리는 세금 걷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오케이 세금도 못 거둘 바에야 획기적 자치권 줘. 그렇죠. 그게 버크가 목이 터지게 주장했는데 묵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 버크의 진면목을 보는 건데요. 예. 사실은 뭐 우리가 보수의 아버지. 보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개혁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버크가 전통을 지킬 만한 전통을 지키자라고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을 분리시킨 게 버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누구 봐도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그러니까 방식으로 사유를 하고 현실의 개혁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버크에는 말하자면 저게 이제 묵살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다 우파 천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버크가 18세기, 19세기 초에 19세기 초에 이제 숨지기 직전까지 한 10년 동안을 그 영국 의회에서 인도 지배 체제의 혁신을 위해서 싸워요. 그렇죠. 그때 이제 버크 주장이 뭐냐면 참고로 이제 인도는 영국이 정복해서 식민지를 만든 게 아니라 인도 호족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영국한테 다스려 주세요 하고 갖다 바친 케이스거든요. 케이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거예요. 인도는 영국 입장에서는. 버크가 뭐라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를 지배하게 됐는데 예. 우리가 좀 지식 좀 있고 과학기술 좀 안다고 해서 영국식 법률 제도를 기계적으로 인도에 강요를 해가지고 예. 그것에 의해서 소유권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 이거 못 지켰으니까 이건 네 소유권 아니야 하면 네 거 아니야 뭐 하면서 다 뺏고 이 짓 하지 마라. 아, 그렇죠. 예. 인도 그 참 역사 깊은 나름의 관습법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도를 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우리한테 맡겨줬으니까 우리가 인도를 잘 보듬어 안고 좀 잘 키워줘야 된다. 이걸 위해서 이 사람이 한 10몇 년을 투쟁하는데 동인도 그 주식회사를 상대로 예. 져요. 지죠. 우파 천하에서 져. 그럼 이건 영국 관점의 부국강병이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북미의 획기적 자치권 줘라. 이것도 영국 관점의 그 부국강병이 아니니까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시가 막혔죠. 예. 프랑스는 굉장히 적나라해 문제가. 그 이제 물론 이제 한참 버크보다는 뒤에고 한 100년 뒤죠. 100년 드레피스. 뒤죠. 드레피스 사건인데 사실은 유태인 드레피스에 대한 네. 이제 말하자면은 그 죄 덮어 씌우기 불법 재판의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유대인 박해지요. 유대인 밖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18세기까지는 사회적 진출이 없는데 네. 19세기 들어오면서 지식계층 쪽으로 쫙 쫙 진출했단 말이에요. 진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금융.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겁없이 이제 프랑스인 예. 겁 없이 육사를 기어 들어와. 육사를 기어 들어와서 그래서 포병 장교가 됐네. 대위가 됐죠. 대위까지 올라갔어. 야, 이 냄새나는 유대인들이 대프랑스의 포병 장교를 해. 이 겁대가리 없는 것들이네. 야, 저기 스파이 씌워갖고 세워가지고 저 쳐갖고 말이지 차단해. 사용시키든지 해서 본보기를 세워. 이래가지고 이제 드레피스가 스파이가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보면 드레피스가 스파이가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프랑스에서 결국은 뭐 잘 석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석방이 현실을 아니고 보면. 뭐 사실 많이 알려지고 좀 명문이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지식인이 하나 나왔죠. 에밀 졸라라고 아주 그 당시 당대에 상당히 좋은 높은 문인이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지 뭐. 베스트셀러 작가죠. 당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누명을 세운 재판에 대해서 사실 뭐 법원과 투쟁한 게 아니라 당시에 대통령한테 말하자면 고발을 합니다. 자큐스 이러면서 자큐스. 자큐스. I accuse. 나는 I 고발한다. accuse. 나는 고발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드레피스 상관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당신의 역사적인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은 내가 역사의 공범이 되니까 나는 당신을 고발한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명문인데 썼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 에밀 졸라의 뭐 자큐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고발한다 이게 명문이 그래서 이게 뭐 사회적으로 뭐 상당히 뭐 드레피스의 그럴 동정 수가 여론이 있습니다. 있었나 보다라고 예. 흔히 착각들 하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론조사 같은 걸 한다면 프랑스인의 99%는 죄가 있든 없든 드레피스는 죽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들이 무죄를 때리고 싶어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무죄를 못 때려요. 못 때리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럼 에밀 졸라는 누가 풀어낸 거냐? 프랑스 사람들이 석방시킨 게 아니라 아니고. 예. 전 세계 유대인 커넥션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석방시켰고 에밀 졸라는 나중에 의문사 당하잖아. 가스 그렇죠. 중독. 가스 중독이라고 돼 있는데 뭐 요새 우리말로 많이 하죠. 자살당했다. 뭐, 그러니까 뭐 이런 뭐냐면은 식으로. 누군가가 에밀 졸라 그
집에 그 굴뚝을 막았어요. 그렇죠. 새벽에 그럼 굴뚝을 막으면 그때는 겨울에 유연탄을 떼니까 유연탄 그 일산화탄소 가스가 집안에 퍼져서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사로 죽거든요. 우리 뭐 에미졸라가. 60년대 흔히 있었던 연탄 중독이죠. 그거지. 근데 이제 그건 우리 무연탄이고 그래, 그게 이제 유연탄이죠. 근데 그래. 이제 그러면 드레피스는 어떻게 풀려나게 됐는데 우리 지금 생각엔 재심이 있었나 보다. 혹은 사연이 아닙니다. 있었나 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형 집행 정지입니다. 예. 한 10년 살고 저. 그 빠삐용 영화 빠삐용에서 나오는 저 아마존 하류에 있는 예, 악마의 섬에서 예. 10년 살고 하여튼 뭐 우리가 지금 선진국 혹은 선진이었다고 하는 프랑스나 영국이 제일 먼저 절대제를 거쳐서 이제 근대 국가를 만들 국가인데 현대 국가를 만든 나라인데 이제 영국 버커도 있었고 드레피스 있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드레피스. 또 몇십 년 뒤에 거의 한또한 이건 이제 70, 80년 45년 뒤에 이후지만 45년 직후의 사건이지만 저기 드레피스 사건부터 해가지고 또 한참 뒤에 드레피스 사건 한 뭐 1950년대 말이니까 그게 인도차이나 알제리 문제가 터집니다. 한 50년 뒤에 예, 드레피스로부터 한 50년 뒤에 후에.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1898부터 시작해서 예, 예. 이제 한 10년 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알제리 문제, 인도차이나 문제가 나오는데 인도차이나 문제는 사실 우리 베트남 문제이기도 하고 알제리 문제 때 굉장한 내부의 그 또 권력하고 또 지식인하고 여러 예, 가지 예.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소수죠. 다수는 좌파까지도 포함을 해서 알제리 전쟁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예, 안 해요. 안 하고 네, 프랑스의 자존심. 프랑스의 자존심. 그러니까 네. 드골이 좌파들한테도 그 당시에 알제리를 제압하는데 말하자면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또 이제 우파 지식인 혹은 자유주의 지식인하고 레몽 아롱이 드골한테 레지스탕스 운동을 같이 하기도 했는데 그때 갈라서게 됩니다. 이거는 안 그러니까 된다. 알제리로부터.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너무 빨리 진행돼서 무슨 말씀인지 몰라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영미는 오히려 식민지 식민지를 해방으로 해방을- 가요. 네. 식민지를 다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예. 프랑스가 사실은 2차 대전 때 예. 프랑스가 정말 나쁘끄러운 거 아니요. 그렇죠. 나치랑 대항도 안 해보고 다 나라를 들어서 히틀러한테 바쳤단 말이에요. 네.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죠. 비지정 그래서 걸로. 프랑스 북쪽 절반은 나치가 직할 통치를 했고 남쪽 절반은 나치의 괴뢰 정부인 비시가 통치를 비시가 했고 그렇죠. 예. 뭐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라고 하지만 임시정부라고 하지만 그거는 간판만 걸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지식인 뭐 일부가 있죠. 지식인 일부 밖에 나가서. 영국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가 이제 국민적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손상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이 프랑스 우파 또 프랑스 좌파도 상당수 음. 이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프랑스는 역시 옛날 위용을 유지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식민지를 절대로 해방을 안 시키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독립을 네. 안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가 이제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 아니에요. 그렇죠. 북아프리카에.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민족 해방 전쟁이 전쟁이 일어났죠. 뻥 튀어나온 거지. 예, 예. 그걸 뭐 외인 부대니 뭐니 해서 무참히 학살하고 탄압했잖아. 그렇죠. 예. 그다음엔 저기 인도차이나 베트남도 똑같아요. 똑같죠. 예. 거기서도 이 프랑스의 인도차이나의 급진 청년들은 프랑스에 가서 훈련받은 애들이 얘들이 왜 갔냐면 세계 제1차 대전 때 예, 예. 군수공장 가동하려고 예, 예, 그렇죠. 구엔지아비니 호치민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데려다가 노동자로 가고 프랑스에서 청년 노동자로 한 4, 5년 굴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프랑스 공산당이 많이 케어를 세지. 했죠. 그러니까 프랑스 급진 사상을 딱 막시즘을 배워갖고 온 한 20만 명, 10만 명이야. 10만 그렇죠. 명쯤에 베스트 청년층이 있는 거야. 그렇죠. 예. 불어를 능하게 하고 그렇죠. 서구 문명을 보고 온. 그러니까 그것도 똑똑한 청년만 데려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빨갱이 밭이 된 거지. 그렇죠. 지식층이.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차이나도 자기들은 독립 못 시키겠다고 뻗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차이나가 급진 민족해방전쟁이 막 붙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꼬리 말고서 미국 보고 살려주세요 가니까 미국이 멍사 모르고 나 공사로 막아야 돼. 그러고 뛰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월남의 비극은 미국이 솔직히 말하면 좀 쌍말로 말해서 프랑스가 쌓아놓은 똥 밟고 자빠져갖고 프랑스가 쌓아놓은 오줌밭에다가 머리 박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저기 시니컬하게
시니컬하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폭탄 몇 개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 완전히 그냥 몰려 들어갔죠. 아니 이미 미국이 60년 초에 말려 들어갔을 때는 예. 이미 그 급진 민족해방 그 인맥에 의한 그 지하 세력을 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려 들어갔다고. 그렇죠. 예. 이거 말려 들어갔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지만 그냥 간단한 이해만 몇 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그 50년대에 있었던 유럽 열강의 참혹한 세계 대전, 예. 7년 전쟁, 18세기 말에 있었던 유럽 열강에 의한 폴란드 갈라먹기 사건. 예. 그 다음에 18세기 말,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 있었던 에드먼드 버크의 두 개의 굴욕. 하나는 북미 지역의 독립에 준하는 획기적 자치권을 줘야 된다는 노선이 무시당했죠. 무시당하는 거. 또 하나는 인도 지배 체제를 혁신해야 된다라는 게 무시당하는 그렇죠. 거. 그 다음에 프랑스 19세기 말에 있었던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 20세기 중엽에 있었던 프랑스의 알제리 인도차이나 사건, 네. 인도차이나에서 그 폐악질 네. 이런 걸 보면 결국 1945년 이전의 우파의 민낯은 우리는 문명이야, 문명의 사명을 완수해야 돼 이런 걸 이제 내걸고서 하는 사실은 닥치고 부국강병이지. 그리고 그게 이제 밖으로 퍼져 나가죠. 예. 개별적으로 부국강병을 그거예요. 하고 예. 유럽 위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하는 그런 거예요. 주의로.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네, 하고. 그걸 인정을 했을 때 오히려 지금 우리의 애국이 예. 과거의 애국과는 다르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애국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그러니까 다시 보는 겁니다. 과거 우파 1945년 이전에 우파 그 선진국 우파의 애국하고 예. 우리의 지금 지금의 현재, 애국은 완전히 결이 다른 거다. 결이 다르다. 예, 그렇죠. 그거를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파 공산주의만이 1945년 이전에는 오히려 국제주의, 인류 보편성을 떠드는 건 좌파 공산주의만 주로 떠들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얘기를 좀 해봐야죠. 안 그러면 이제 좀 오야할 백모 이제 저 빨갱이 왕년의 빨갱이 이제 본색 나온다. 그게 아니고 이제 소위 국제주의 안에 네. 그 들어있는 그 우파의 닥치고 부국강병의 국가주의보다 훨씬 더 아주 모순덩어리고 또 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국제주의, 국제주의죠.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인류 예. 보편성이 예. 어떤 함정, 어떤 위선인가. 그렇죠. 그걸 봐야죠. 일단 공산주의가 1871년 파리 꼬민 이전엔 볼 것도 없어요. 그건 그냥 그 선언문이지 뭐. 선언문하고 그냥 좀 약간 머리 꼬인 이상한 지식인들의 소수 집단이에요. 파리 꼬민 이후부터 이게 급속하게 유럽에서 정치 조직으로, 예. 주요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해요. 이게 등장하면서 곧바로 이게 분화돼 버리거든요. 한 바로 40년 만에. 그렇죠. 그 이제 말하자면 예, 한네 갈래로 분화되는데. 내건 국제주의 뭐 자기들이 네. 일본 편성으로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사실 분화가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사실은 저 1차 세계대전 전야부터 독일,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뭐 프랑스 등 해서 네. 그러니까 생명 노선, 폭력 혁명 노선을 포기를 하는 게 그리고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의회 정치를 가는데 그렇죠. 의회 정치라는 건 국가 안에서 노는 거잖아. 그렇죠.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의회 정치로 돌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민주사회주의, 그 민주사회주의. 사민주의, 예. 사민주의로 도른 자들 중에 예. 국제주의를 제대로 지켜낸 사람은 이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진의 맨 왼쪽 장조레스. 장조레스죠. 예. 프랑스 사민주의의 아버지급 되는 인물이죠. 그렇죠. 예. 이 사람만이 제1차 세계대전 때 네. 세계대전 발발했을 때 전쟁 반대 주장한 사람이에요. 전제 제2 인터내셔널식인데 그 이제 말하자면 국제공산당 제2 인터내셔널식인데 인터내셔널은 아니지. 저 아니죠. 사람은 사민주의자죠. 예, 사민주의자. 공산주의랑은 네. 이제 결별한 사민주의자인데 그러니까 그때하고 이제 서로 긴장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실은 1차 세계대전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 말하자면 총파업을 이렇게 가면서 반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원이 폐지하고 이렇게 말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분열이 삼인주의로 튀어나간다고요. 그렇죠. 삼인주의로 이제 영국의 페비안, 페비안, 독일의 베른슈타인, 카우츠키, 카우츠키 좀 이제 카우츠키, 예.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장조레스 장조레스, 이런 네.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는데 예. 이 삼인주의라는 건 국가 의회에서 표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유권자.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전쟁 가는 그런 우파 애국주의에 몰려가니까 전쟁 하면 안 됩니다라고 나서는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었어요. 삼인주의자 중에. 그렇죠. 예. 장조레스가 거의 유일해요. 주요국에 거의 유일해요. 유일하고 뭐 예. 총파업까지 했지만 결국은 굴복하죠. 굴복이라기보다 역부족이지 그냥. 역부족이지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삼인주의로 간 자들, 이 자들은 그러니까 국제주의를 저절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국가별 정치 표밭에 뛰어드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을 종주국으로 삼은 국제주의가 있다고. 이게 코민테른. 예. 이게 국제공산주의 동맹인데 예. 이 조금 이따 나오는 트로츠키 얘기가 나오지만 트로츠키자들은 이 코민테른 그걸 이제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인데 예. 이거는 국제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일종의 국제주의예요. 그렇죠. 뭐냐면 소련을 종주국으로 삼은 국제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소련이 다 지휘하는 국제주의고 그럴 때는 소련이라고 하는 패권이 개별 국가들의 민족 혹은 뭐 국가 이걸 다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단적인 얘기가 뭐냐면 네. 이 코민테른 회의에 이제 국제 공산주의자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스탈린이 딱 봐가지고 좀 골아픈 놈 데려놔서 약식 재판에서 처형을 해. 그렇죠. 아니, 국적은 지금 헝가리야. 나 지금 공산당 운동한다고 모스크바에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럼 헝가리인을 조국 소련의 이름으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른 공산주의자들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소련을 종주국으로 삼은 인터내셔널리즘 국제주의가 남의 나라 국민 회의 참여한 놈 끌어내다가 총살하는 국제주의. 소비에트의 패권, 즉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체의 그 패권을 위한 방식으로 국제주의가 동원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웃겨. 그 두 가지가 아주 묘하게가 아니고 아주 악마적으로 연결돼서 스탈린 일국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렇죠.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러니까 패권주의가 됩니다. 이게 사진에 이제 중간에 요 스탈린. 네, 스탈린. 벌써 이게 도살자 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우리 건국 대통령이신 우남 이승만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자. 소련의 국제주의는 사기다. 그게 20몇 년이죠? 23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의 당부당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의 당부당. 거기서 사기. 소련의 국제주의는 사기다. 너희가 소련을 조국으로 떠받들고 있는데 소련 국제주의는 사기고 소련은 그냥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나라다. 당부당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지금 봐도 정확한 어떻게 저 시대 때 모든 식민지 식민지 상태에 있는 국가들은 대개 러시아 혁명을 문명의 서광으로 보고 그 모델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딱 초기부터 우남 이승만은 사기다. 공산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는 부당하고 국제주의는 사기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했죠. 공산주의가 부당한 이유 5가지를 꼽는 게 예. 제가 이제 대충 기억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사유재산을 없애자 그러는데 사유재산 없애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예. 기업을 없애자, 상공인을 없애자 그러는데 상공인을 없애면 기술 혁신이 없어진다. 예. 지식인을 없애자 그러는데 지식인을 없애면 목매해진다. 그렇죠. 목매해진다. 종교를 없애자 그러는데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들은 조국을 소련으로 섬긴 국제주의로 표방하는데 예. 소련은 국제주의커녕은 지나라밖에 모르는 놈들이니까 그거 섬긴 국제주의 했다가는 망한다. 지금 우리 중국이나 그 5가지 꼽습니다. 중국이나 네. 뭐 최근에 미국에서 뭐 안티파 BLM에서 하는 조서를 딱 넣고 보면은 뭐 하면은 무슨 인종주의다 뭐 그다음에 국경 열어버리자 뭐 그다음에 도덕이 대수냐 뭐 그다음에 야 지식인 너들 뭐 했어 그냥 우리한테 무릎 꿇어야 돼 가치가 어디 있어 지식이 어디 있어 이런 요소로 보면은 거의 100년 전에 우남 이승만의 지적은 그 본질이 전부 다
사실은 이 정확하게 본질을 그때 레닌 꿰뚫고 살아있을 있어요. 때야. 레닌 살아있을 때죠. 23년이면.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어떻게 넷으로 갈라지는가, 예, 예. 국제주의랑 관련돼 가지고 예, 예. 하나는